심한 코골이, 우리가 이렇게 코골이가 심하면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공기가 이렇게 코에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누우면은 이게 상기도가 막혀서 특히 10초 이상 공기 흐름이 끊기면은 수면 무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약 한 30% 정도, 굉장히 많은 빈도로 코골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호흡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되게 왜 이렇게 잤는데도 피곤할까? 낮에 졸리고, 그리고 일할 때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부부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무기력한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자꾸 호흡이 끊겨서 산소가 떨어지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심내 혈관계 쪽에서 보면은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증, 부정맥, 그리고 뇌졸중, 중풍이 되겠죠. 치매, 이런 원인이 되겠고, 뇌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졸리고 피곤하고 우울감 이렇게 동반되고, 그리고 깊은 잠이 없어지니까 내분비계의 당이 조절자되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이게 심각한 신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부학적인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가 상당히 크게 유지가 돼야지 자는 동안에 공기가 잘 흐르겠죠. 네. 그런데 코골이 있는 분들은 해서 보면 목젖이 좀 늘어나서 이렇게 누른다든지, 혀가 다른 사람보다도 커서 기도를 누른다든지, 혹은 비만인 경우에서는 지방이 여기에 침착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래턱이 좀 뒤로 밀려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목젖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면 무호흡 위험이 높겠고, 편도선이 이렇게 부어서 애기들 같으면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꽉 막혀 있으면은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의 위험이 굉장히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공기 흐름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무호흡 환자는 좁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좁은 부위가 목젖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좁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술만 해서는 효과가 없는 게 이런 해부학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수면 무호흡 환자들의 그런 정상 치료에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수면 검사를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면 구조가 보이는데, 산소가 여기에 보시면은 90%에서 이렇게 잘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자꾸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소가 한 77%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답답해지니까 자꾸 깨게 되겠죠. 왜 떨어지냐면 이렇게 공기 흐름이 없이 이렇게 계속 한 30초 이상 숨 안 쉬고 이렇게 되는 게 수면 무호흡 에피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면 무호흡은 자꾸 상기도가 막히니까 심장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잘 생길 수 있고, 혈관이 수축해서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산소가 적으니까 조혈세포의 기능이 촉진돼서 혈액이 상당히 뻑뻑해집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저하되어서 인지기능 떨어지고 자꾸 자다가 깨니까, 이 자다가 깨는 건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수면 검사에 보면은 분절이 생기니까 이로 인해서 주간 졸음이라든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 환자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심전도에서 맥박이 이렇게 흉측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호흡 있는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한 3초 정도 맥박이 안 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정맥 원인 중에서는 수면 무호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같으면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거의 다 설명드려서 이런 수면 무호흡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 치료를 하면은 부정맥이 또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의 수면 다운 검사, 아까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수면 구조가 여기 보시면은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꽤 길지만 여기 보시면은 깊은 수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얕은 수면이 있다가 깨고 있다가 깨고, 밑에 산소 포화도도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지죠. 50%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7시간 주무셔도 깊은 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맑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구조로 있으면은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네. 또 저희가 수술 전에 수면 마취 같은 마취를 받게 되는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그런 마취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특히 수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께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해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의료 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마취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그 코골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원인 얘기하셨는데요. 그 비만은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만은 사실은 아까 그 상기도 그림을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비만한 분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보면 특히 그 목이라든지 혀가 같이 비호한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상기도가 좁아지니까 코골이 수면 무호흡의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반대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은 우리가 식욕이 좀 땡기고 자꾸 자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식욕 촉진 물질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만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은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꼭 조절해야 될 중요한 인자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비만, 살 빼는 게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특히 더 어려운 이유가 네. 그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이 이런 수면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치료할 때는 우리 체중 감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주 우리 어떤 분들은 보통 때는 괜찮은데 술 먹으면은 코를 곤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분들은 술을 끊는 게 좋겠고 옆으로 누워 자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혀가 뒷부분을 눌리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코골이 수술은 아까 이야기했던 목젖만 적게 해주는 수술인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아래 틀니 모양의 그 덴탈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그런 치료가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효과가 일시적인 제한적인 효과로서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지속적 비강내 양압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치료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옆으로 누워 주무시기 위해서는 등 뒤에 이런 것을 착용하고 주무시면은 바로 눕기가 불편하니까 네. 옆으로 눕게 되겠죠. 요거는 덴탈 디바이스 말씀드렸는데 이런 틀니 같은 걸 착용하고 주무시면 아래턱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주무시는데 밤새도록 아래턱을 앞으로 밀면은 상당히 그 턱 관절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네. 경우도 많고 그 수술 통해서 이렇게 밀어내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는 이 양압술, 이런 코골이에 대한 비강내 양압술을 치료하면은 효과가 있고 좋아지게 되겠죠. 양압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그 공기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혓바닥이 그거 닫혀 있는데 여기에 압력을 통해서 그 에어 스프리트라 그러죠. 네. 스프리트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코도 안 골고 무호흡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입에 마스크가 아니고 코 마스크입니다. 비강내 양압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이렇게 코에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게 있고 이렇게 콧구멍만 이렇게 막는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 환자 아까 그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고 자꾸 분절이 있는 분들을 양압 치료하면 여기 보시면은 깊은 잠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산소 포화도도 안정되게 이렇게 요 시점에 압력을 올려놓은 거죠. 올리면은 깊은 잠이 살아나서 산소 포화도가 안정되고 깊은 잠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그 다음 날 정신이 너무 맑아지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양압 치료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수면 다음 검사와 이렇게 양압 치료 모두 의료 보험이 돼서 상당히 손쉽게 일반인들이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다.